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냐고요. 참다 못한 이재민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태풍으로 일본이 겪은 엄청난 참사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현재 태풍 산사에 대하여 태풍 경보를 특별 경보를 내렸고, 이와 별도로 계속된 이재민에 발생하고 있으며 태풍 산사는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60m/s으로 일본 내에서 엄청난 피해를 속출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가고시마를 기점으로 내륙을 본격적으로 강타할 예정인 시점에 일본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름다운 한 일본 여성은 태풍이 몰아치는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이 깨질 것 같은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집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다행히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 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눈앞에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태풍이 덮쳐버린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은 한국을 향해 구조의 손길을 요청했고, 그중 아오이 씨는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태풍은 그 위력과 규모에서 역대급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며 수많은 일본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부짖음,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난 경보 소리, 그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순간에 쓸려 내려간 도로와 끊어져 버린 다리, 그리고 물에 잠긴 도시들. 구호팀은 곧바로 피해 지역에 투입되었지만 곳곳에서 이어지는 구조 요청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립된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이번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쿄 도심에서도 태풍의 위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이 깨지며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피신해야 했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주요 교통망이 모두 마비되었으며 전기와 통신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지하철역에 갇힌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인 채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시민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시설들이 이번 태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전역에 걸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규모의 피해에 일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재난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 끝에 남을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마주할지 일본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 나는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로 몰려들고 있었다.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은 채로 넘쳐나고 있었고, 바람에 휩쓸린 잔해들이 도로와 골목을 막고 있었다. 특히 도심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고층 건물들은 외관이 파손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곳곳에 전선이 늘어져 있어 접근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현장에서 만난 아오이 씨를 통해 이번 태풍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태풍이 휘몰아치던 밤 직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대피했다.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온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무서웠죠.
대피하려 했지만 도심이 이미 혼란에 빠져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지하로 몸을 피했지만 지하철역도 이미 침수되고 있었고 곧바로 전기가 끊겨버렸다고 말한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도심 한가운데에서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립된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가까스로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가장 두려웠던 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내내 가족이 생각났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무사한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돌렸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집이 거의 반파 상태였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물이 들어차 모든 가구가 젖어 있었어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보여주며 말한다. 이 사진은 우리가 결혼할 때 찍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추억마저도 이 물난리로 사라질 것 같아요. 아오이 씨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이번 태풍이 가져온 일본 전체의 참혹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일본은 이번 태풍을 계기로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이와 함께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일본 전역은 마치 거대한 재앙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지방의 작은 마을들은 그 피해가 도심보다도 더 심각했다.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끊기고 집들은 흙더미에 파묻혀 원래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곳도 많았다. 나는 그런 마을 중 하나를 찾아가 직접 눈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 산에서 흘러내린 진흙과 잔해들이 널려 있어 차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걸어서 마을 중심부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미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버리고 간 집들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집들은 지붕이 날아가거나 벽이 무너져 있었고 마을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적막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부부는 태풍의 위력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어온 집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부부는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장소였죠. 그런데 이젠 그 모든 것이 흙더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의 집터에서 조금 더 들어가니 마을의 중심 광장이 보였다. 원래는 축제나 마을 행사로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잔해들로 가득 찬 채로 황폐해져 있었다. 곳곳에 전봇대가 쓰러져 전선이 엉켜 있었고 파손된 차량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피소에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은 태풍이 몰아치는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밤새도록 비바람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쯤엔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산사태가 일어난 걸 직감하고는 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그 공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울음을 참으면서 대피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재난이 단순히 집을 잃은 것 이상의 상처를 남겼음을 깨달았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공포와 절망이 함께 남겨졌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단지 작은 지방 마을 하나의 비극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사례였다.
이번 태풍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갔고 남은 것은 잔해와 그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절망뿐이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일본 서쪽 해안 지역은 그야말로 재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어촌 마을들은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바다의 거센 파도와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마을을 덮치면서 집들은 바람에 날려가고 항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방문하며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안선은 잔해와 쓰레기로 가득했고 파도에 휩쓸려온 배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나라가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번성했던 어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마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덕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이 마을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집도 배도 항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나가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어요. 어부의 집터는 이제 모래와 잔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함께 지은 곳이었어요. 여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함께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도 그런 추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마을의 유일한 학교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파도가 밀어닥치며 쓸려온 쓰레기들이 가득했고 교실 안은 물에 잠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중년의 교사는 그 학교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학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미래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꿈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교사는 자신의 손에 쥔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학교 축제 때 찍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즐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촌 마을의 비극은 일본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단지 건물과 구조물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미래,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폐허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일본 북부 지역은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강력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둑이 무너져 물이 넘쳐흐르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고 산사태로 인해 많은 집들이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찾아가며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산간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흙과 잔해들로 뒤덮인 마을은 더 이상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휩쓸린 가재도구들과 가전제품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은 집들은 간신히 지붕만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피소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여전히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은
이번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과 함께 가족도 잃었다며 그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전날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우리 고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갑자기 강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물속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홍수가 휩쓸고 간 집터를 보여주며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을 더 둘러보니 산사태로 인해 파괴된 도로와 집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대피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풍이 오던 날 밤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산사태가 우리 집을 덮치는 순간 모든 것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고 계셨던 게 기억나요.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소녀는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를 지켜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는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집을 잃었지만 이 아이가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사라졌고 남은 건 폐허뿐입니다. 이 북부 지역의 참혹한 상황은 그야말로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연의 무자비한 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일본의 남부 지역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이곳은 평소에도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이었지만 이번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력한 폭풍과 해일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해안가 마을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재난을 맞이해야 했다. 나는 이곳에 도착하면서 태풍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의 삶을 휩쓸어갔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은 이미 끊겨 있었고 바다에서 밀려온 잔해들로 도로는 완전히 막혀 있었다. 걸어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바닷물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고 살아남은 집이라고는 몇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남아있는 집들도 절반이 파손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을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집과 소지품을 모두 잃고 맨몸으로 나와야 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70대 노인은 이번 태풍으로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이 저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번 태풍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 집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집까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목걸이는 제 아내가 저에게 준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그녀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 있었기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 집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쩌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목걸이만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무력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밀려온 파도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휩쓸어 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을 조금 더 둘러보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폐허 속에서 남은 물건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에 젖어버린 가구와 집기들은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한 중년 여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집터를 바라보며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곳은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이제는 이 자네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작년에 찍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친구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바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이 사진 한 장만이 저희 가족의 추억을 간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조차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이번 태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파괴된 집과 자네들, 그리고 그 잔해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상처뿐이었다. 이번 태풍은 일본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도 무너뜨린 거대한 재앙이었다.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이제는 오직 깊은 슬픔과 절망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일본 중부 지역은 이제 더 이상 평온했던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곳은 평야와 산지가 맞닿아 있어 강력한 비바람과 함께 홍수와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도심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며 태풍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내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절망과 슬픔이 깊게 드리워진 상태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한 농촌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한때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던 곳은 이제 진흙과 잔해로 뒤덮여 있었고 그 속에 파묻힌 채 드러난 농기구들과 집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농부들이 오랜 세월 가꾸어온 논밭은 이제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60대 농부는 이번 태풍으로 모든 농작물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일구어온 땅을 잃은 것만큼이나 그 땅에서 얻었던 희망을 잃은 것이 더 아프다고 했다. 이 논밭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태풍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논은 물에 잠기고 작물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앞의 황폐한 논밭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굶지 않도록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논이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 묻은 삽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삽으로 더 이상 땅을 일구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마을의 다른 지역을 돌아보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파손된 집과 농기구를 수습하고 있었다. 한 노부부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서성거리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40년 넘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우리의 집은 물론이고 이 땅도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태풍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빈터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농기구들 뿐입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 담긴 세월의 흔적이 이제는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집터에서 살아남은 작은 나무를 보며 그 나무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나무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나무와 함께 자랐고 이 나무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곳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이 나무는 무사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맞물려 있었다. 이 농촌 마을의 비극은 단지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일본 중부 지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절망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불확실한 미래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겠지만 이번 태풍이 남긴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태풍이 일본 동부 지역을 강타했을 때 도쿄와 그 주변은 그야말로 공포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심은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다. 고층 빌딩들이 흔들리고 거리에는 파손된 간판과 유리창 조각들이 날아다녔다. 대중교통은 마비되었고 시민들은 대피소로 몰려들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도시는 더 이상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도쿄 시내를 돌아보며 태풍이 남긴 상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때 번화했던 상업지구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파손된 차량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건물들은 외벽이 뜯겨 나가거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상점들은 물에 잠겨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망가졌고 그 속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생계를 잃었다. 한 상점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잔해들을 치우며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이 가게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가게 안은 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상품들은 모두 망가져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몇 가지 물건들을 꺼내며 그것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몇 가지 물건들이 그나마 살아남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가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곳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도쿄 외곽에 위치한 한 주택가는 홍수와 강풍으로 인해 많은 집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는 침수되어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피신해 있었다. 한 중년 부부는 자신들의 집이 있던 곳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이곳은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수많은 추억을 쌓아온 곳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집을 덮치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무너진 집터를 가리키며 그곳에서 더 이상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상도 그런 추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도쿄의 심장부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무너진 건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태풍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말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모두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했어요. 건물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풍이 건물을 덮쳤을 때 그 사람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도시에서의 비극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도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거대한 태풍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절망뿐이었다. 이 도시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한 이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극의 절정은 일본 서부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곳은 산간 지역이 많아 태풍의 강한 비바람과 함께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평소에는 한적하고 평화로웠던 작은 마을들이 한순간에 진흙더미에 묻혀버렸다. 구호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접근 자체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었고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부 지역의 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마을 전체가 진흙에 잠겨 있었고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 산사태로 인해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고 그 안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구조대와 함께 이 마을에 도착하면서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젊은 남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을 이야기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번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산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칠 시간이 없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은 순식간에 진흙더미에 휩쓸려 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마지막으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때 저는 왜 더 빨리 대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이 남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집들을 수색하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잔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생존자가 아닌 이미 숨이 끊어진 이들의 시신이 대부분이었다. 한 구조대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해 이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마을의 마지막 희망은 한 아이였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6살짜리 여자아이는 부모님을 모두 잃은 채 구조대원들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극도의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마을을 떠나며 나는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사람들은 단지 집과 소지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도 잃어버렸다. 남겨진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이번 태풍은 일본 전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각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들은 서로 다른 형태였지만 그 고통과 상실감은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번 태풍이 남긴 것은 단지 폐허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무력함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험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무력한 모습에 한국의 봉사단체들은 손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들의 절망한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폐허가 되어버린 터전에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기 위해 이렇게 큰 재난이 올 때마다 일본을 돕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준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양국의 교류가 더 활발하고 원만한 관계로 발전되어지길 바랄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슬픈 상황에 빠진 일본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상 감동이었습니다.